안녕하세요. 문성훈 교수입니다. 저는 대기업에 오래 근무를 했고요. 또 임원을 7년간 하면서 많은 면접관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관으로서 이렇게 후보자분들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분명히 할 얘기, 하실 말씀이 많은데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하실 말씀이 없어서 침묵이 이어지거나 또는 공백이 있는 경우는 좀 덜 안타까운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지만 횡설수설해서 면접관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산만해서 그 메시지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살짜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즉,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들어가셨을 때 하는 말은 상대가 알아듣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말은요,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문서호 박사의 말하기 원칙이란 책을 썼고요. 그 책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말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들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짧은 면접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잘 전달하셔야 되고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면접관들은 인상 깊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 스토리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전파력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시면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먼저 스토리텔링을 하시려면요, 여러분들께서 스토리의 구조를 굉장히 치밀하게 짜셔야 됩니다. 스토리, 말 그대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 강약고저가 단 1분짜리 스토리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스토리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요? 스토리의 전형적인 구조는 약한 에피소드로 시작해서 강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요런 굉장히 사소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두었더니 굉장히 나중에 그 상황이 커졌다.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정말 적극적인 노력으로 극복했다. 이런 것들이 스토리겠죠. 그러면 텔링은 뭘까요? 텔링은 내가 결과적으로 얻은 의견 혹은 내가 결과적으로 얻은 교훈입니다. 그 교훈과 의견이 생겼을 때 말을 들은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다 이해를 합니다. 스토리의 시작은 언제나 사소하고 겸손한 도입부가 좋습니다. 사회학자 레슬리 사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레슬리 사릭의 이름을 붙여서 사릭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힘없는 자, 약한 자의 단점과 약점이 스토리텔링에서는 오히려 듣는 사람의 수용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 자랑, 막 자기 잘난 척하면 수용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겪은 일을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단점, 약점, 어려웠던 점, 부족한 점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우뇌에 각인을 시키고요. 텔링을 통해서 듣는 사람에게 좌뇌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결국 상대가 얼마나 인상 깊게 기억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를 들으면 또는 영화를 보고 나면 연극이나 기타 무언가 컨텐츠를 보고 나면 스토리에 따라서 흐름을 가다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의 기법은 또 스토리텔링의 방법은 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내가 면접에 가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다면 나의 스토리를 굉장히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되고자 하시면 우선 적극적인 스토리 수집가가 되셔야 됩니다. 스토리 컬렉터가 되셔야 됩니다. 남의 스토리를 많이 들어보고 남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내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스토리를 많이 듣고 기록해 두세요. 특히 스토리는 적절하게 비유가 되고 그 상황, TPO에 맞아야 됩니다. 면접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께 인생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경우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스토리를 갖다 붙이면 두 가지 단점이 생기죠. 첫 번째는 어려운 적이 없었나? 두 번째는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사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원천으로 여러 사람에게
스토리를 수집하고 그 스토리를 갖고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요, 남의 스토리를 막 모아다가 나의 스토리처럼 억지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여러분들의 신뢰성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면접 때 이 스토리텔링을 내가 해야지 아껴두지 마시고요. 주변에 수시로 나의 스토리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도 볼 수 있고요. 내가 보면서 자꾸 스토리를 좀 더 구조화하는 거죠. 설득력을 높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열심히 나는 정말 큰일이라서 스토리로 얘기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다, 텔링을 하는데 상대방들이 들었을 땐 별로 반응이 좋지 않잖아요. 그랬을 경우엔 그 스토리텔링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스토리텔링은 나의 잘난 척이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 또는 나의 생각을 잘 구조화해서 상대에게 인상 깊게 그리고 강하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얻은 교훈, 내가 얻은 배움,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면접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함부로 준비 없이 쓰게 되면 오히려 감점 요소가 높아집니다. 누구나 다 스토리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면접에서 질문 받았을 때 사용할 만한 스토리를 한번 짜보시고요. 거기에 텔링을 강하게 담아보십시오.